세계 최강자와의 사투 한복판, 루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더니 양볼이 마치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빵빵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루피가 뭔가 먹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팬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음식을 대체 어디에 숨겨놨던 거야? 루피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배가 갑자기 빵빵해졌죠? 그냥 오다식 개그로 넘기기엔 1191화에 숨겨진 디테일이 꽤 진지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무의 새로운 괴물 형태, 루피의 기이한 회복 뒤의 숨은 비밀, 그리고 거의 아무도 짚지 않은 로키를 둘러싼 하나의 모순까지 끝까지 보시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91화의 제목은 여기엔 아직 로키가 있다입니다. 컬러 페이지는 밀짚 모자, 일당의 파티, 신나는 음악, 앞으로 파마까지 등장하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루피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반 쪽으로 기어갑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아직 살아있지? 기어 피프스는 어떻게 아직 유지되고 있지? 가반은 괜찮냐고 묻는 루피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듣습니다. 가반은 짧게 답합니다. 팔 하나를 잃은 것 같다고. 루피에게 실망했다고 말하면서도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자신은 루피를 지키려고 싸운 게 아니라 엘바프를 위해 싸운 거라고. 그리고 경고합니다. 이무가 곧 풀어놓을 새로운 모습은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위험할 거라고. 루피는 그대로 주저앉아 묻습니다. 대체 이무가 뭐냐고? 가반은 몸을 일으켜 잘려나간 팔에 천을 찢어 지혈대를 감습니다. 이무의 정체는 아무도 알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도 굳이 표현하자면 신이라고 답합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이무가 명계로 떨어집니다. 그 몸에서 하키가 짙게 뿜어져 나옵니다. 얼마나 짙었는지 근처에 있던 동물들이 루피와 마주쳤던 그 짐승과 신의 기사들까지 일제히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하키 속에서 이무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가슴과 얼굴에서. 가반의 정면 공격 대부분을 피했는데도 말이죠. 이무는 가반을 알아봅니다. 그가 갓벨리에 있었다는 것도 갓벨리에 있던 그 꼬맹이였나? 이렇게까지 강해질 줄은 몰랐다. 알았더라면 그때 록스와 함께 너도 처리했을 텐데. 이무의 손이 부풀어 오릅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자라나고 피부가 검게 변합니다. 이내 몸 전체가 어둠의 덩어리로 변하고 그 주위로 오맨의 불꽃이 검은 후광처럼 타오릅니다. 뿔이 길어져 총 4개가 되고 턱에는 뾰족한 염소 수염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마가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팬들 사이에서 논쟁이었던 부분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눈은 없습니다. 이무는 그대로 지상으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다들 비블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부엉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모양입니다. 비블로가 한마디 답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딱 한 명, 초파만은 알아들은 듯합니다. 그런데 정작 초파 자신도 방금 제대로 알아들은 게 맞는지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장면이 사실은 오다가 심어놓은 정보 폭탄일 수도 있습니다. 비블로의 이야기는 통역사 초파를 통해서 앞으로 원피스 최대의 떡밥을 풀어낼 열쇠 중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팽팽한 전투 한복판에서 굳이 이 장면으로 넘어간 것 자체가 비블로가 전하려는 정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이무가 가반과 루피 앞에 다시 나타나 거대한 패기를 뿜어냅니다. 한 손으로 아담나무의 가지를 통째로 들어 올리자 주변이 통째로 갈라집니다. 새로운 형태, 이제 완전한 모습입니다. 뿔은 4개, 몸은 근육질로 부풀었고 두 팔은 새까맣습니다. 왼팔에는 개약의 문양이, 팔과 허리에는 눈알로 뒤덮인 구름 같은 고리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무가 칭찬하듯 말합니다. 뼈먹는 검을 팔 하나로 피해낸 건 제법이라고. 가반이 받아칩니다. 방금 그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온 게 오히려 자기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손이 모자란다고 농담을 던집니다. 이무는 경고합니다. 다음 공격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라고. 루피는 깨닫습니다. 이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가반은 루피에게 동료들을 데리고 엘바프를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루피는 거절합니다. 가반이 언성을 높입니다. 지금 루피 상태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남아있어봐야 소용없다고. 루피도 지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가반도 나을 게 없지 않냐고. 팔 하나 잃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상태 아니냐고. 이무가 뼈먹는 검을 겨눈 채 돌진합니다. 가반이 소리칩니다. 루피, 도망쳐. 바로 그 순간 옆에서 거대한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이루딘, 영웅의 창 국리르를 그대로 꽂아 넣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국리르는 북유럽 신화 속 오딘이 쓰던 창의 이름입니다. 오다가 하이루딘에게 이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는 건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루피는 한눈에 그를 알아봅니다. 주먹에 맞은 이무는 아담나무 쪽으로 그대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나무에 부딪히기 직전 이무가 반격합니다. 오멘 폭탄이 하이루딘을 향해 날아듭니다. 하이루딘은 방패를 들어 막습니다. 큰 폭발, 방패가 산산조각 납니다. 이무는 그대로 날아가 아담나무의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하이루디는 숨을 몰아쉽니다. 거의 혼잣말처럼 되뇌입니다. 같은 공격에 2번 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가반의 잘려나간 팔을 봅니다.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되묻습니다. 가반은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곧바로 경고합니다. 이무는 불사신이다. 이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루피를 데리고 가라고 재촉합니다. 루피가 끼어듭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자신은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가반이 소리 지릅니다. 그 몸 상태로 대체 뭘 할 수 있냐고. 루피는 담담히 답합니다. 상처는 낫고 있고 음식도 미리 준비해뒀다고.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루피의 몸이 부풀어 오릅니다. 양볼이 마치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빵빵해집니다. 아무도 그가 먹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가반은 이해하지 못한 채 루피는 이제 힘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계속 우깁니다. 이무가 또 한 번 오멘 폭탄을 날립니다. 이번에는 하이루딘이 방패 대신 오른팔로 루피와 가반을 통째로 끌어안고 등으로 막아섭니다. 공격 전체가 그대로 등에 꽂힙니다.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이무는 계속 다가옵니다. 가반이 일단 물러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고 말합니다. 하이루딘은 2사람을 내려놓고 선언합니다. 엘바프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고. 전사는 전장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반이 바보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러다 죽는다고. 하이루딘은 한마디로 답합니다. 내가 죽어도 엘바프에는 로키가 있다고. 여기서 잠깐 멈춰볼 만합니다. 로키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직접 죽여 엘바프 전체로부터 악마 취급을 받으며 오랫동안 쇠사슬에 묶여있던 바로 그 로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때문에 손해를 봐온 형이 마지막 희망으로 부르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로키가 전장으로 달려들어옵니다. 하이루딘이 옳다고 말하며 그를 형제라 부릅니다. 하이루딘도 로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번 화의 제목이 바로 그 대사입니다. 여기엔 아직 로키가 있다. 오다가 챕터 제목을 아무렇게나 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로키가 하이루딘에게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말합니다. 루피도 몸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선언합니다. 피는 여전히 뒤덮여 있지만 상처는 이미 아물었습니다. 가반은 셋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루피가 양팔을 길게 늘이며 고무고무를 외칩니다. 로키는 라그니르를 굳게 줍니다. 하이루딘은 도끼를 잡습니다. 둘 다 패국의 자세를 취합니다. 이 이름에는 나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코쿠, 패국은 전사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처음 등장한 건 리틀 가든이었습니다. 도리와 브로기가 힘을 합쳐 배를 통째로 삼켰던 거대한 황금 물고기를 날려버릴 때 썼던 기술이죠. 이후 카이도와 빅맘도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카이라는 기술로 오니가시마에서 5명의 슈퍼 루키를 동시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바로 이곳 엘바프에서 키드 일당도 원조 하코쿠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루피와 로키, 하이루딘이 힘을 합친 3장 괜국은 사실 하이루딘 휘하의 새 선원, 게르즈, 골드버그, 로드가 성기사단의 악몽 같은 괴물에 맞섰었던 기술이기도 합니다. 셋이 동시에 공격을 날립니다. 이무를 향해 그대로 날아갑니다. 챕터는 바로 이 공격이 이무에게 닿는 순간에 끝납니다. 남긴 문구는 단 한 줄. 반격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다음 주는 휴재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음식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냥 핑계였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 바로 그 덕분에 루피는 다시 일어서서 동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재미있는 추측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은 다음 영상의 멋진 아이디어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